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밸런서 대비 5마력 그리고 4토크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반떼 N에는 전통적인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동연석 기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M모델들에서는 피레미 PW 235 사이즈를 사용해 왔는데요. 아반떼 N에서는 미쉐린 PS4 S235 사이즈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디자인적인 스탠스, 코너링의 안정감 등도 당연히 줄 수 있지만 오늘 주행하신 이런 트랙 주행에서도 저는 지금 현대 아반떼 N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시승을 하기 위해서 인제 스피디움에 왔는데요. 차량의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은 마이크를 별도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컴피티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점수를 줄 텐데요. 라바콘을 한 개를 칠 때에는 감점이 이루어지고 두 개를 칠 때에는 역시나 큰 감점이 이루어지겠죠. 그 이상 친다?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박스존에서는 브레이킹을 최대한 장애물을 가깝게 세우시는 분이 점수에 유리하죠. 권보미 인스트럭터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성능을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지금은 슬라럼을 해볼 차례입니다. 40km로 출발할 텐데요. 모두 다 노멀 모드로 바꿔주세요. 노멀 모드로 바꿔놓고 슬라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리기 때문에 다음 차량 40km 출발합니다. 그렇죠. 지금 핸들을 여러 번 나눠서 돌리는 경우도 있고 돌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차량을 처음 타셨기 때문에 좀 어색한 감이 있지 않아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반떼 N을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주세요. 다음 차량 40km 출발. 처음 해봤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스티어링 휠이 묵직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40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좀 쉽게 느껴졌습니다. 40 정도로는 너무 간편하게 금방 끝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부전 드릴게요. 잘 안 들리시나요? 출발해주세요. 네. 여기가 군사지역이어서 여기 네, 아반떼 N 지금 저도 시승회에 왔고 방역수칙 준수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편집 없이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간간히 말씀드리면 일단 스티어링 휠의 이 가죽이 기존의 현대가 쓰던 것과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조금 더 매끈하고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질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칸타라가 곳곳에 쓰여 있어요. 이 차는 버킷 시트 옵션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좀 시트 포지션도 더 낮아졌고 확실히 40km 출발합니다. 이 몸을 잡아주는 느낌도 훨씬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량의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볼게요. 5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최대로 밟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지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N의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느껴볼 예정이에요. 자, 다음 차량 50km 출발합니다. 출발. 지금 브레이킹 포인트를 너무 일찍 가져가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일단 거리를 좀 합니다. 출발. 제가 지금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꼭 라바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브레이크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염두하고 이따가 서킷 주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 반복적인 제동에서는 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회성 제동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좋은 이 타이어와 그리고 브레이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게 느껴집니다. M 모드를 한번 주행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느끼실 거예요. 저렇게 노즐과 좀 다른데요? 어떤 게 다르죠? 네. 좌우로 눌리는 양이 굉장히 하드해졌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음 차량 50km 바랍니다. M 모드 바꾸고 나니까 일단 스티어링 힐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까도 기본적으로 무거웠는데 지금 더 무겁네요. 이 상태로 한번 50km 슬라롬 해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차량 50km 출발. 다음 차량 50km 출발. 좀 더 적극적으로 슬라롬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잘 돕니다. 에어컨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매끄럽게 잘 도는 것 같아요. 에어컨 터치가 이루어진다면 점수가 하향 조정이 되죠. 네, 이 차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일지 약간 지금 그래도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궁금해지고 있어요. 사실 처음 타셨기 때문에 잘 기하겠습니다. 런치 컨트롤 후에 풀브레이킹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제 앞차가 런치 컨트롤 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넘겨가주세요. 스크롤. 해주셨네요. 네. 왼발 브레이크, 오른발 엑셀 풀. 그렇죠. 왼발 그렇죠. 네, 정말 잘 튀어나가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브레이크, 오른발 엑셀. 그렇죠. 이제 엑셀. 오, 진짜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진짜 놀라운 수준의 가속력과 상당한 제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런치 컨트롤을 일반 도로에선 함부로 사용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드시 좀 안전한 곳에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팝콘 정말 잘 터지죠. 네,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 좀 주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권보미 인스트럭터가 벨로스터 M 모델을 타고 선행차로 달리고 제가 뒤에 따라갈 예정입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느낌이 어떤지 직접 한번 아반떼 N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스티어링 휠이 묵직하고 서스펜션이 탄탄해요. 여기에 배기음을 아주 잘 조율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아반떼 N을 몰고 일반 도로로 나왔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과연 주행감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앞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별도의 영상 편집 없이 빠르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N 일단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죠. 여기에 터빈이 용량이 더 증대됐어요. 기존의 벨로스터 M보다 터빈 용량이 더 커지면서 280마력, 그리고 NGS 모드를 썼을 때 일시적으로 10마력이 더 높아져서 290마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5초대 중반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만한 준중형 세단에서 5초대 중반의 제로백이 나오는 고성능 세단 흔치 않죠. 그리고 전륜구동 기반의 운전 재미를 주고 있는 차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브레이킹을 하고 스티어링을 감아 돌리고 다시 악셀을 놓고 이 과정들이 상당히 좀 즐겁게 느껴지는 차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직 시승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짧게나마 느껴보고 있는 이 아반떼 N의 느낌은 기존의 벨로스터 N 그리고 코나 N 또는 i30 N에서 확실히 현대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 공부의 산물이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 모델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이 차 안에 다 때려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달리는 맛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N 모드를 바꿔놓게 되면 화려한 디스플레이 전원과 함께 더 매력적인 배기음을 느껴볼 수가 있죠. 팝콘이 정말 잘 튀겨지죠. 근데 사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팝콘을 튀기는 것보다 NGS 모드를 넣고서 이 배기음이 안 들리는 상태로 주행하는 게 더 높은 성능을 내고 빠른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차에 있어서는 팝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아반떼 N에게는 어느 정도 성능을 타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달리려면 이러한 배기음도 없이 진짜 퓨어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죠.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단단한 편에 속해요. 어쩔 수 없이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노면을 잘 읽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딱딱해졌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전해줍니다. 이 노면의 요철을 지날 때의 진동과 충격들을 한 번에 잘 감쇄시켜서 그 충격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뚝뚝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요. 또 좀 더 거칠게 몰아붙여도 이게 내가 느낀 지금 이 반응이 아까 거의 연속인지 아니면 방금 느껴진 건지 즉각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아반떼가 서스펜션 세팅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을 조금 급하게 감아봐도 이 라인을 잘 따라오고 있죠. 사실 지금 뭐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연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연비를 지금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그냥 이렇게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평균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M모드에 넣게 되면 이 커스텀 1 모드라는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엔진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에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세 가지가 됩니다. 서스펜션 또한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트랜스미션도 세 가지 모드, ELSD도 두 가지, ESC도 세 가지, 그리고 배기도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퍼포먼스 옵션 모드를 들어가면 런치 컨트롤이나 기어 변속 지시 등 표시 여부, N 파워 시프트, N 트랙 센스 시프트, 그리고 자동 배진 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등 정말 다양한 모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펀카로서 쓰기에 아주 적합한 수준의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달려볼까요? 이게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도 스티어링 휠이 전혀 밀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언더스티어보다 좀 오버스티어 성향을 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네, 코너에서 악셀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쪽으로 잘 파고들죠? 이게 전륜구동차가 맞나 싶은 느낌입니다. 제가 코너를 돌면서 악셀링을 하는데 이걸 다 받아내주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바닥 컨트롤 유의해 주시고요. 일단 다시 노멀 모드로 좀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상당히 네, 스포츠한 주행을 잘 받아주고 있어요. 급격한 코너링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엔 다운힐인데요. 네, 지금 뭐 요철을 넘을 때도 상당히 깔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스티어링 휠의 반복적인 조작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말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후에 또 리크레이서인 인스트럭터가 안전을 좀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주행하시지 말고요. 앞주량을 따라서 안전하게 주행을 해주시는 게 주행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운전이 재밌게 느껴지도록 만들 줄은 몰랐는데 바닥에 처리 하나가 더 위치하고 있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를 모는 게 좀 재밌네요. 악셀링을 좀 깊게 가져가도 차가 이 모든 걸 다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른쪽으로 바퀴가 빠지게 되면 아주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왼쪽 중앙선을 넘지 않는 왼쪽으로 붙어서 주행해 주시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게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지켜주세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깔고 평가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벨로스터 N 그리고 코나 N 이 두 차들보다도 좀 더 상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제야 제대로 된 N이 탄생한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과연 얼마나 즐거움을 줄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장비통이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안쪽에는 제가 전방 상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 저희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제가 전방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거를 전화 들으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앞차량과의 거리가 쫙 띄우셔야 제가 전방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좀 대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부 속도 느껴주시면 될 거거든요. 자, 전방에 불법 주정차 차량 있습니다. 중앙선 안전하게 넘으셔서 이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N 모드에서 스포츠로 바꿨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 있어도 이 주행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또 불법 주정차 차량 한 대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의 밸런스를 일부러 좀 무너뜨려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확인을 해서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차량 통행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 오시고요. 네, 코너를 감아 나갈 때 악셀링을 해도 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게 진짜 ELSD의 매력입니다. 이건 4륜구동, 후륜구동, 그리고 ELSD 없는 전륜구동을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후륜구동은 언더스티어보다 오버스티어가 날 가능성이 있죠. 뒤일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4륜구동은 언더스티어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역시 언더스티어에 유의해야 하죠. 그런데 ELSD가 들어간 전륜구동차는
이 모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돼요. 사실 없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어떤 코너에서 어떻게 악셀링을 가져가도 이 차가 알아서 감고 파고들어서 코너를 돌아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누구라도 다 운전을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냥 스티어링 휠과 악셀, 브레이킹 조작만 해주면 차가 알아서 어떤 코너든 다 돌아나가니까요. 네, 이번에는 M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로 M모드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잔잔해집니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달리기를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핸들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스티어링도 굉장히 무겁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이런 와인딩한 길에서는 그런 M모드를 사용하셔서 주행에 대한 코너링 위주의 세팅 기억해 주시면 주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닥에 요철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되돌아가는 구간에는 정말 포토리 정말 많거든요. 이쪽에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전방 상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차가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앞차용과의 안전거리 잘 만들어주세요. 네, 정말 제가 멘트가 없는데 운전을 즐기고 싶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운전에만 좀 더 집중하고 싶어져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 차가 어떤지를 전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더 운전 자체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주는 차네요. 모드로 팝콘을 좀 튀기면서 달려볼까요? 네, 지금 5대의 아반떼 N이 팝콘들을 열심히 튀겨내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좌회전 차량이 있습니다. 속도 좀 낮추면서 안전하게 낮추고 운전하기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습니다. 아주 높은 과속한 시스터기 존재합니다. 속도 많이 낮출 거고요. 안전하게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지턱을 늦게 넘을 때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한국차답게 과속 방지턱에 대한 세팅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신 팝콘이 튀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코스도 너무 괜찮고 무엇보다 차가 좋습니다. 이 네 바퀴가 노면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쉐린 PS4S 타이어를 245 사이즈로 썼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갓대로 제 느낌을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포츠모드를 바꾸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엠모드는 어떻게 보면 육상 선수가 신는 스파이크화 아시죠? 스파이크 운동화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스포츠는 러닝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준비는 되어 있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엠모드보다는 습지 노멀 모드는 노후와 같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서스펜션의 변화량이 굉장히 극명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빠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바닥에 우리가 직접한 노선 중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굴려진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유의해 주세요. 타이어 탑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 조항이 가까우시면 여기 대처가 안 되시잖아요. 네. 자, 한번만 가볍게 벌려주시고. 자, 내리막 와인 뒷길은 정말 안전에 유의를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와, 지금 브레이킹 거의 없이 바닥에 다시 한번 요치할 위치하고 돌아 나가도 웬만하면 다 돌아요. 타이어가 소리를 지를 때까지 좀 감아 돌려도 브레이크 좀 사용하셔서 중앙선 넘지 않는 선에서 차가 안전하게 가져나주시고요. 흐트러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고 옆에 부분인데 중앙선 절대 여러분 넘지 않도록 주행 부탁드립니다. 이 차가 이 정도면 한계가 어디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한계치에 대한 세팅 값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N은 정말 재밌고 빠르고 즐겁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차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 없이 초보자가 무조건 이 차의 성능만 믿고 달린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N을 타시려는 모든 분들은 그런 점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항상 안전하게 스포츠 주행을 즐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방 소액 차량 속도 많이 낮출 거고요. 이 소액 차량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호흡 주행해 보기 때문에 주시고요. 자, 이제 노멀 모드로 바꿔주세요. 자, N모드에서 스포츠에서 노멀로 이제 노멀 모드로 바꾸셔서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 핸들링에 대한 차이점을 꼭 느껴보시는 게 오늘 로드 주행의 목적입니다. N모드 타다가 스포츠로 바꾸고 스포츠에서 다시 노멀로 바꾸니까 서스펜션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사실 옵션 사양입니다. 아까에 비하면 정말 말랑말랑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는 딱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무색해질 만큼 지금은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 사이에 N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타는 동안 연비는 리터당 7.6을 기록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밟고 싶은 대로 밟고 마음껏 팝콘 튀기면서 달리다 보니까 연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8단 DCT도 정말 민첩하게 반응해요. 놀라울 정도로 변속 속도가 빠르고요. 사실 엔진과 배기에 대한 퍼포먼스에 이 차의 변속기 퍼포먼스가 좀 묻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8단 DCT가 진짜 물건입니다. 넘어도 될 텐데요. 지금 접근성을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타이어 소리를 들으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확실히 잘 만들어졌네요. 제가 아반떼 노멀 모델이 처음 출시됐을 때 시승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파주 일산간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엔진이 고작 요 정도인 게 좀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이 하체 셰시에 대한 퍼포먼스가 뛰어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서야 그 셰시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차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반떼 N이고요. 이제서야 아반떼가 좀 몸에 맞는 심장을 지니게 된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을 꼽는다면 이 하부의 소음이 엄청납니다. 지금 네, 모래가 튀는 소리들이 말도 못하게 크게 들리죠. 아무래도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네, 정숙성 부분에서는 조금은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아반떼 N을 타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죠. 노멀 모드로만 달리기 너무 아까운 차예요 진짜. N 모드로 계속 바꿔놓고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일반 도로에서의 시승을 좀 마쳤는데요, 정말 잘 나갑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재밌고 빠릅니다. 이제 인제 스피디움 서킷 안에서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오토플레이입니다. 이번에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서킷을 도는 동안 제가 느낀 바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글쎄요, 굉장히 좀 놀라운 차였어요. 지금까지 현대가 만든 N 모델 가운데 최신 셰시에 최신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차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 좀 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N 중에 가장 큰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길고 전장이 좀 길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뒤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일부러 설계를 좀 뒤가 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풀어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는 뭔가 짜릿짜릿 움찔움찔 하는데, 또 앞에서는 ELSD랑 또 고출력을 가지고 코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굉장히 좀 격한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차가 어떤 곳에서든 모두 다 좀 돌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배기음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었고요.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편인 건 분명하지만 생각보다 이 코나나 벨로스터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N 모드로 놓고 탈 때에도 이 정도면 일상주행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서킷을 돌고 있을 때에도 이 차가 일상주행용 그리고 또 서킷 안에서의 펀카,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좀 타협해서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코너를 조금 급하게 들어가고 격하게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더라도 차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코너 공략이 가능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만 이제 어느 한계치를 딱 넘어가는 순간 오버스티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자장비를 끄지는 않고 주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뒤가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네,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행을 마치기는 했지만 이 전자장비를 모두 끈 상태에서 어느 한계치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전륜구동이긴 해도 네, 뒤에 움직임이 좀 굉장히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 N을 타시려면 이 차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전자장비를 해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타이어 세팅도 조금 의외였는데요. 일단은 미쉐린 PS4S가 들어가 있죠. 이게 기존의 벨로스터 N에 쓰던 피렐리 피제로보다 조금 더 그립이 좋고 그리고 마일리지는 조금 더 짧고요. 약간은 소프트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폭이 넓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트랙션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고요. 그리고 다만 제가 주행한 날 같은 경우에는 노면 온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서킷 주행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굉장히 말랑말랑해진다 혹은 약간 이거 녹아내리는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립은 충분히 확보해 주지만 이 내구도 측면에서는 약간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월이 피렐리 피제로보다는 약간 무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주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꽤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현대의 새로운 고성능 모델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경쟁 모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 성능을 가진 고성능 세단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이 차를 만들 때에 경쟁 모델을 벨로스터 N으로 설정해두고 우리가 만든 차를 우리가 넘자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도 이런 급의 세단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반응을 얻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고성능 폰카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고 반가웠고요. 일상주행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다음번에 별도의 시승을 통해서 아반떼 N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연구원들이 테스트한 기록으로 인제스피디움에서 가장 빠른 수치는 1분 56초 정도까지는 순정 상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약간만 더 손을 봐줘도 1분 50초 혹은 뭐 1분 40초 때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1분 50초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말 대단한 괴물이 나왔습니다. ELSD와 패단 DCT, 또 터빈 용량이 더 커진 신형 엔진, 이 세 가지의 아반떼 신형 셰시가 합쳐져서 진짜 재밌는 차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꼽는다고 한다면 하부에 소음이 조금 있다는 거, 모래나 자갈이 튈 때에 그런 돌 튀는 소리가 모두 다 들릴 정도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방음제를 붙이다 보면 아무래도 공력 성능이나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위해서 나머지를 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었던 아반떼 N 인제스피디움 안에서 제대로 느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